네. 뭐 누차 설명드리지만 입체도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배우는 걸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해서 배우게 된 건데 다면체하고 면이 여러 개 있는 다면체하고 회전체 이렇게 되겠죠. 그럼 회전체가 지금 아닌 거 고르라는 얘기는 다면체 고르라는 얘기랑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어요. 다면체 중에서 보면은 요렇게 삼각뿔대가 되죠. 1번이 지금 삼각뿔대가 되니까 1번을 지금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야. 원뿔 두 개가 이렇게 포개져 있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회전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9는 전형적으로 이제 회전체 이렇게 되신 거고, 네, 마찬가지 요 튜브 모양 요거는 이 원을 갖다 1회전하게 되면 이렇게 튜브 모양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 친구가 요렇게, 얘도 마찬가지 요렇게 이렇게 해서 튜브 모양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5번 자, 요건 이제 반구가 되겠죠.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 4분원이야. 자, 4분원을 갖다가 1회전하게 되면 요런 회전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신다는 거죠. 네, 입체도형은 우리가 두 가지 카테고리에서 나눠서 요렇게 이제 배우게 되는 건데, 회전체가 아니라는 얘기는 다면체를 고르라는 얘기야. 다면체. 그래서 회전체인 거는 회전체를 지금 문제에서 회전체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회전체가 답이 되겠지만, 오답은 다면체로 나오겠죠. 자, 그럼 오답이 이제 다면체라고 보시면 되고, 정답이 이제 회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정팔면체는 이제 다면체가 되겠죠. 요건 안 되는 거고. 자, 9는 뭐 회전체니까. 삼각뿔은 어떻게인가? 요것도 다면체니까 안 되죠. 원기둥. 요건 회전체니까 되는 거고. 정 12면체. 자, 요것도 마찬가지. 다면체니까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원은 평면도형이잖아. 입체도형 카테고리 안에 회전체가 들어가는 거야. 요거는 평면도형이니까 이것도 고르면 안 돼. 원 들어갔으니까 원 고르면 안 되고. 요거는 사각뿔대니까 어떻게인가? 요것도 다면체니까 안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원뿔대니까 요거 회전체. 네, 원뿔 요거 회전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개수 고르하겠으니까 4개가 되신다 이렇게 되신다. 네, 여러분이 조금 약간 이제 연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전체를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어요. 요 지금 기억 부분에 보면은 선분 A, B를 이제 1회전, 얘를 회전축으로 삼아서 1회전 시킨 부분이 되게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BC죠. BC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BC, 여기 니은에 선분 BC, 요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C는 이제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디귿에 보면 이제 AC 이렇게 된다는 거야. 선분 AC. 그 다음에 이제 CD가 되겠죠. CD. 자, 요거는 이제 리을 선분 CD를 1회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면은 요 친구는 요걸 지금 1회전 시킨 거고, 여기가 지금 D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요. 요걸 지금 1회전 시킨 거니까 요 길이만큼 어떻게 돼? 반대편 요 길이로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래서 생긴 모양이 되면 이 점들을 다 연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이 요렇게 돼요. 자, 요렇게 된 거니까 원뿔 모양이 안 나오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되냐면 기억이 되시는 거고, 나머지는 다 원뿔 모양이 나오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여기를 갖다 1회전 시키는 거죠. 그럼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지금 현재 같게 되는 거잖아. 그럼 요렇게 같다고 이렇게 해놓고 요렇게 간 다음에 요걸 이제 1회전 시키면 요렇게 옆으로 생긴 이제 원뿔 모양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자, 여기를 갖다 이제 1회전 시키는 거야. 요렇게.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지금 서로 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요렇게 이등변삼각형 만들어주면서 요렇게 한 바퀴를 딱 굴리시면 되겠어요. 그 원뿔 모양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친구. 자, 요거는 여긴데 여기를 갖다 이제 1회전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봐봐요. 여기 있는 요 친구는 여기까지밖에 안 가죠. 그죠? 여기까지밖에 안 가. 근데 봐봐요. 요 반대편 여기 있는 친구 있죠? 여기. 자, 여기 있는 친구가 요 반대편.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요만큼이 딱 똑같아지겠죠. 그죠? 그럼 이 안에 있는 거는, 이 안에 있는 거는 이 바깥에 있는 게 더 기니까 딱 씹혀가지고 더 큰 게 되는 거야. 더 큰 게. 안에 있는 것도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지금 원뿔이 생기고 여기도 지금 원뿔이 생기는 건데, 안에 있는 건 이 바깥에가 어떻게 해? 바깥쪽이 더 넓잖아. 넓으니까 이 작은 건 딱 씹혀가지고 더 큰 원뿔로 이제 커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뿔이 지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럼 이 모양이 지금 원뿔 모양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되는 거 고르다 그랬으니까 니은하고 디귿하고 리을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1번인데요. 회전체를 여러분이 그리실 때는 뭐냐면, 얘가 정면에서 본 모습이 회전축을 포함해서 잘랐을 때 모습이랑 똑같다고 했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면 이 대칭축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회전축 자체가 1회전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도형의 딱 중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드실 때는 얘를 대칭축처럼 생각하셔갖고 요 길이하고 똑같게끔 이렇게 만드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연결하시게 되면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회전했다고 했으니까
원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지금 잘 세팅되어 있으니까 뭐 1번은 뭐 맞게 되겠죠. 자, 2번. 자, 2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 자, 요 길이하고 일단은 이제 요 길이하고 똑같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 이렇게 된 건데 봐봐요. 여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또 어떻게 해? 이게 직사각형이니까 여기가 지금 다 똑같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까지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보면 요 길이.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어떻게 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지금 같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요렇게 지금 세팅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 딱 굴리게 되는 거니까 요렇게 되시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해? 빈 공간으로 이렇게 파지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원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원 모양이 이렇게 지금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지금 세팅이 돼야 되는데, 요거는 옆에 있는 요 회전체, 요거는 지금 뭐가 되냐면 이렇게 생겼어. 요렇게 지금 모래시계 모양으로 생겼죠? 여기도 요렇게. 그럼 얘는 이제 뭐가 1회전한 게 된 거냐면, 요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나와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게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는 원래 생긴 모양이 원래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여기가 지금 직사각형이 된 거니까 요 밑에 부분, 여기 잘랐을 때 여기가 지금 원기둥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볼 모양이 나오죠. 원볼 모양은 여기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직각삼각형 모양이 바깥으로 삐져나와야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나올 수가 없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지금 2번이 되시는 거고, 3번은 자, 직각삼각형을 1회전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했어? 원뿔이 지금 나오게 된 건데, 얘가 지금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 대칭축이라고 생각하고 반대편으로 이렇게 보내시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하고 여기 연결해서 직각삼각형 만드시지,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하고 직각삼각형 만든 다음에 원 모양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시겠네. 네, 이 부분에 이제 이렇게 직각삼각형, 1번 직각삼각형하고 2번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나누실 수 있죠. 직사각형을 1회전시키게 되면 원기둥이 나온 거니까 이게 원기둥이 두 개가 이렇게 지금 포개진 모양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이 길이하고 지금 이 길이가 같은 거고, 이 전체 길이하고 요 전체 길이가 지금 현재 같은 거야. 요 길이하고 요 전체 길이가 이렇게 같게 된 거니까 요 친구가 지금 1회전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원기둥이 두 개가 지금 포개진 모양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 반원이죠. 반구가 되겠죠. 반원이야, 반구. 자, 반구가 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직각 표시가 되어 있으면 어때요? 4분원이죠. 4분원을 갖다 1회전하게 되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지금 현재 같을 수밖에 없게 된 거고, 반대편에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밑면이 원 모양이 되는 거니까 반구 형태가 된다. 그래서 5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네. 최종적인 답은 2번이 되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겉의 모양이 뭐가 되냐면 이제 원뿔대가 되겠죠. 원뿔대인데 이 회전체는 무조건 여기 회전축이 가운데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뿔대가 만들어지려면 이 회전축을 사이에 두고 어떻게 직각사다리꼴을 1회전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세팅을 해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 가운데 여기 구멍이 이렇게 나 있잖아. 이 구멍이 무슨 모양이야? 요게 지금 원기둥 모양이야. 그 원기둥이 생기려면 어떻게인가? 직사각형을 1회전시켰을 때 어떻게 된가? 1회전시켰을 때 원기둥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원뿔대에서 이 원기둥만큼 딱 뚫은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지? 그럼 요건 비어 있어야 되죠. 요건 있어야 되고, 요거 전체 중에서 요만큼이 지금 비게 된 거잖아. 그럼 남아있는 게 결국에 어떻게 해? 요만큼만 남아있게 된다고. 요만큼만 남아있게 된다. 그럼 주황색 부분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 뭐를 1회전 시켜야 되냐면 요 반지름의 길이, 요 반지름의 길이, 여기서 요만큼이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서 요렇게 직각 삼각형 모양이 돼야 된다. 요렇게 해서 요 모양을 1회전하게 되면 바깥에 원뿔대가 만들어지고 중간에 이렇게 딱 뚫리게 되겠죠. 그죠? 요렇게 세팅된 건 이제 5번이 되시는 거니까 답이 얼마가 되시는가? 5번이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회전축을 포함한다. 이죠? 회전축 포함. 누차 강조되지만 회전축을 포함하게 되면 정면에서 본 모습이랑 똑같아요. 왜냐면 회전체라는 거는 자체가 어느 방향에서 봐도 같은 모양이 나오기 때문이야. 그래서 정면인데, 정면은 뭐냐면 회전축이 이 도형 딱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회전해서 만든 거니까. 그럼 얘가 뭐냐면 정면에서 봤을 땐 대칭축이야. 대칭축. 대칭축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제 선대칭 도형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같은 방향, 요만큼의 이제 찍찍 이렇게 그리면 요랑 똑같이 이렇게 찍찍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대칭 도형 그리듯이 그리시게 되면 요게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 단면적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 1번에는 반구가 지금 잘 세팅되어 있으니까 이거 맞는 표현이라도 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2번. 자, 2번 같으면 요게 가운데 있잖아, 요거.
요 길이만큼이 이렇게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위에 이등변 삼각형, 밑에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되면서 다이아몬드 모양이 정면에서 본 모습이 되는 거고 이게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 모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2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3번에 보면은 여기 이게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반구. 일반적인 반구 같은 경우에는 9가 되겠죠. 그죠? 이건 이제 반구를 얘기하는 거, 이렇게 좀 볼록 튀어나와 있지.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지금 다르잖아. 여기가 볼록 튀어나왔으니까 만들어질 때도 어떻게 볼록 튀어나온 달걀 모양이 돼야 되는 건데 완벽하게 지금 9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은 틀린 내용이 되시겠어요. 네, 계속해서 보시면 자 위에 있는 부분은 이제 반구 모양이 되겠죠. 왜냐면 이게 4분원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도 어때? 4분원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직사각형이 되는 거니까 반대편에도 어때?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번도 맞는 표현이 되시는 거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 요렇게 지금 떨어져 있죠. 요 떨어져 있는 거만큼 같이 떨어져 있게 된 거고 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된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중간에 건너뛰고 요만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직사각형이 어떻게 돼? 옆에 하나 더 그어지게 된다. 요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죠. 요 모양으로 돼 있는 거니까 5번도 어떻게인가? 5번도 맞는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최종적인 답은 3번.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되시겠죠? 가장 넓은 면적이라는 거는 이제 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넓은 면적이 이게 지금 넓진 않을 거 아니야. 가장 넓은 면적이 가운데죠. 가운데라는 보장을 뭐 하냐면 중심을 통과해야 돼. 중심을 통과하는 현이 가장 긴 현이 되는 거니까 중심 빼놓고는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심은 이렇게 잘라도 되고 이렇게 잘라도 되고 이렇게 잘라도 되고 어쨌든 이 중심을 뭐가 통과해? 회전축이 지금 통과하는 거니까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 단면적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거는 정면에서 본 모습하고 일치한다고 강조해서 설명드렸죠. 그죠? 그럼 여기가 지금 6이 된 거니까 요만큼 더 6이 되시는 거네. 그럼 전체가 얼마가 되신가? 12가 되시는 거니까 12에다가 10 곱해가지고 120으로 답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문제에선 지금 어느 방향으로 지금 회전시키냐가 지금 중요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선분 AB라고 지금 명시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분 AB, 이렇게 해서 명시하게 된다. 선분 AB가 된 거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럼 잘 봐봐요. 이대로 한번 그려볼게. 이게 그냥 선대칭 도형이라고 한번 생각해봐봐. 그러면 요 길이죠. 그럼 요 길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근데 이 길이가 주어졌으면 그냥 이 길이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이 길이가 안 주어졌잖아. 그러면 요렇게 지금 직각삼각형이 된 건데 얘하고 얘가 지금 똑같아야 돼. 여기가. 얘하고 얘가 지금 똑같아야 된다. 이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되면 이게 3이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 길이하고 그냥 이 길이가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길이 모르니까 그냥 직각삼각형이 그려지는데 요 반대편에 똑같은 게 하나 더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죠? 그럼 어차피 직각삼각형은 뭐 밑변 곱하기 높이를 몰라도 되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가 밑변하고 높이를 대신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삼각형 하나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건데 요게 똑같은 게 어떻게 해? 두 개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면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게 되면 정면에서 본 모습이랑 똑같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곱하기 2 이렇게 한다 보시면 되는 거고 약분을 이쪽으로 하신다 그러면 이제 10인 거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겠죠. 요거를 뭐 그려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회전축을 포함해서 지금 자른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선대칭 도형 잘 그릴 수 있냐 그 문제가 되겠죠. 회전축이 딱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 회전체 자체가. 그러면 회전체는 어느 방에서 봐도 다 똑같기 때문에 요건 정면에서 본 모습이랑 똑같아. 정면에서 본 모습은 마치 얘를 회전축을 선대칭 도형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반대편에 똑같은 모양을 그려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길이하고 어떻게 요 길이하고 똑같게 된 거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가 6이 되시는 거고 얘는 당연히 6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도 지금 얼마가 된가? 4가 되시는 거고 문제에서는 요 길이죠. 요 길이가 지금 3이라고 했으니까 이 반대편 요 길이도 얼마가 되는가?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봐봐요. 단면적이 지금 제일 짧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지금 짧은 거죠. 왜냐면 얘도 지금 원이 되는 거고 이 바깥에 있는 것도 원이 되고 이 바깥에 있는 것도 원이 되는 건데 제일 짧은 곳이 어떻게 3cm 반지름이 지금 3인 곳이 된 거니까 이쪽으로 잘랐을 때 단면적이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때 만들어진 원의 반지름은 3cm가 되시는 거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파이 이렇게 해서 요 값이 그냥 9파이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고 가장 넓은 쪽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요 위쪽 6cm 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문제에서 보면은 그 전궤도의 일부가 되는 건데 이 전궤도를 가지고 이 전궤도죠. 이 전궤도를 가지고 A하고 B하고를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전궤도를 펼치게 되면 여기 지금 생략되는 게 지금 밑면이야. 밑면이 지금 원이 되는 거죠. 여기가 원이 된다. 요렇게 지금 하나 붙어 있는 거야.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죠. 자, 그럼 옆면 같은 게 펼치면 이제 부채꼴이 된 건데 이 부채꼴의 호잖아. 부채꼴의 호의 길이 여기가 지금 12파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주황색하고 얘하고는 어떻게? 원래
맞닿고 있었던 부분이 되겠죠. 그죠? 길이가 똑같겠지, 그지? 그럼 둘레, 여기도 지금 얼마가 된가? 이것도 지금 12파이가 된 거고, 당연히 지름에다 파이 붙인 게, 이 원의 둘레가 원주가 되면 되는 거니까, 지름이 지금 얼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름이 12가 되는 거야. 그럼 지름이 12가 되면 반지름 얼마가 돼? 6이 되는 거니까, B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6이 된다. 이렇게 지금 구하실 수가 있겠죠. 요까지 괜찮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여기가 보면, 이 A 부분이 모선이잖아. 그러면 겨냥도에서 모선이 되는 거지만 이 옆면에서 무슨 역할을 하게 된가? 옆면에서는 반지름 역할을 한다. 부채꼴의 반지름 역할을 하게 된 거니까 요게 14가 되신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가 14가 되는 거고 B가 지금 6이 되시는 거고 문제에서는 A-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4에서 6을 빼서 8이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옆면에 지금 둘레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원뿔대 같은 경우는 원래 어디에 얘가 원뿔에서 나온 거잖아. 원뿔에서 딱 잘라갖고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면 이제 전개도도 어떻게 만들어지면 원래 이제 얘가 생긴 게 원래 원뿔이었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오징어 모양으로 딱 생기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잘랐잖아, 그지? 잘리다 보니까 여기 잘린 부분이죠. 요렇게 지금 생기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만들어진가? 응자 모양인데 좀 휘어진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원래 원뿔이잖아. 원뿔의 전개도에 밑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밑면이 요렇게. 얘하고 얘는 평행하기만 하고 합동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반지름의 길이가 다르겠죠. 그래서 작은 원, 반지름 4 이렇게 되시는 거고 이 친구, 요거는 반지름 6이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얼마가 되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도 지금 10이죠. 반지름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해가지고 20인 건 딱 구해지는데 문제는 이제 요 길이하고 요 길이죠. 요 위에 부분. 요건 누구랑 일치하는가? 이 원의 둘레하고 일치하죠. 서로 맞닿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반지름이 지금 4가 된 거니까 지름은 얼마가 된가? 8이 된가? 8. 그러니까 8이 된다고 보니까 여기가 8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보시면 자, 이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밑면에 둘레하고는 똑같죠. 그죠? 이거 서로 맞닿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는 이제 반지름에서 곱하기 하면 10이야, 12. 그래서 요거는 얼마가 되시는가? 12파이가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12파이하고 이제 8파이하고 합치게 된 거니까 20파이 이렇게 딱 붙이시면 이게 둘레가 지금 되시는 거고 요거 물었으니까 요게 지금 단답형이니까 요게 답이 되겠죠. 네, 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되겠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회전축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다른 회전체 같은 경우에 회전축이 하나밖에 없게 되는 건데 이 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방향으로 놔도 상관이 없게 되죠. 왜냐면 다 원이 되는 거니까. 그럼 회전축을 요렇게 봐도 괜찮고 요렇게 봐도 괜찮고 이렇게 봐도 괜찮고 어쨌든 구의 중심만 통과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회전축이 무수히 많다는 말은 맞게 되겠죠. 그죠? 자, 2번은 이제 전개도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전개도라는 건 결국에 평면도형 되는 거잖아. 그지? 펼쳐서 평면도형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모든 면이 곡선이다 보니까 평면도형으로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전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한 전개도가 존재하지 않는 이제 도형이 되겠죠. 물론 이제 반구도 있는데 반구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이제 구에서 나온 거니까 이제 같다로 보시면 되겠어요. 3번에 보면 이제 어떤 평면을 잘라도 항상 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모든 방에 다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말도 맞는 얘기가 된다. 크기는 어떻게인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모양 자체는 원이니까 3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 자, 단면이 가장 클 때는 어떻게 해요? 중심을 지나야 된다. 중심을 지나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인가? 요게 가장 넓은 원이 만들어지는 곳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쪽을 자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반지름이 짧아지는 거니까 단면적이 어떻게?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구의 중심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 표현을 좀 쓰게 되는 거고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인데 어떤 평면을 잘라도 그 단면은 모두 합동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뭐 사과 자르거나 뭐 딸기 자르거나 하여튼 뭐 비슷한 거, 원 비슷한 거, 구 비슷한 걸 잘라보면은 이 짧은 쪽을 자르면은 단면적이 짧게 나타나고 중심으로 갈수록 어떻게 단면적이 지금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양은 원은 맞는데 모두 합동인 원이다 그러면 틀려. 합동이 아니야.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되신가? 5번이 되시는 거야. 네. 자,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되냐? 회전체. 모든 회전체는 전개도가 지금 있다. 이렇게 되는데, 전개도가 없는 것도 있죠. 구는 어떻게 된가? 구는 전개도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이렇게 해서 모든 자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외사항이 있어요. 모든 회전체는 회전축이 또 한 개다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예외사항이 뭐냐면 구야, 구. 자, 구 같은 경우에는 구의 중심만 통과하면 되는 거지, 뭐 한 개라고 지금 볼 수가 없잖아.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것도 모든이라고 돼 있어. 구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3번은 지금 맞는 표현이 되는 건데, 이 원기둥의 특징 자체가, 원기둥이 이렇게, 밑면끼리 비교했을 때 밑면끼리 평행하면서 합동이 되겠죠.
그 바람에 여태면 여기가 지금 직각이야, 직각. 그럼 봐봐요. 회전축과, 이 회전축은 여기죠. 회전축은 여기 딱 가운데 있죠. 거기하고 모선이야, 모선. 그럼 얘하고는 뭐가 되는가? 서로 평행이야. 평행이라는 게 뭐냐면 이 직사각형을 1회전시키면서 얘도 직각이고 얘도 직각이니까 당연히 어때? 무조건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니까 마주보는 변이 평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3번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4번에 보시면 원뿔을 회전축의 수직 이렇게 있어요. 회전축의 수직인데 회전축이 있고 수직이면 이제 옆으로 잘랐다는 뜻이 되는 건데 이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에 1회전시키게 되면 이제 원뿔이 나오게 되죠. 근데 봐봐요. 얘네들은 자르는 게 위쪽에서 자를수록 어떻게 돼? 면적이 지금 짧아지게 된 거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가? 면적이 넓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모양 자체는 원이 되는 건데 뭐냐면 저기죠. 단면적이 뭐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냐 이렇게 됐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모양은 수직으로 자르게 되면 원 모양이 되는 거고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려고 하면 이 회전축을 포함해서 잘라야 돼. 회전축을 포함해서 하면 그때는 이제 이등변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니까 이 수직이라는 것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답이 될 수가 없고 자 5번은 회전체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게 되면 선대칭이 되냐 이렇게 하는데 얘는 확실하게 되죠. 왜냐면 회전축을 포함하는 순간 어때? 이 회전축 자체가 회전축을 포함하게 되면 이 회전체 자체가 어느 방향으로 봐도 어떻게? 다 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니까 얘를 자르고 나면 정면에서 본 모습이랑 똑같아요. 정면에서. 그럼 정면에서 봤다고 했을 때 이 회전축이 무슨 역할을 하게 되면 대칭축 역할을 한다겠죠. 대칭축을 사이에 두고 합동인 도형을 그리게 되면 그 도형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하는 거니까 반드시 어떻게 돼? 선대칭 도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5번도 답이 된 거니까 3번하고 5번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어요. 수업 듣시나 고생 많으셨고 항상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문제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구분해서 학습을 하시면 헷갈리지 않게 잘 학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자, 유형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